안녕하세요. 조비 연구개발팀 권기윤입니다. 오늘은 이제 월동무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 자리가 생겨서 다시 한번 나와봤습니다. 월동무라 하면은 이제 전라남도 그리고 제주도 지역에서 이제 좀 많이 재배가 되는 이제 그런 작물로 보시면 되겠고요. 한 9월쯤에 이제 파종을 해서 겨울을 나고 이듬해 한 2월 내지 3월 그때쯤 이제 수확을 하는 그런 작물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월동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토 남부지방에서도 재배를 많이 합니다만 이제 제주도 쪽에서 전체 생산량의 한 30~40%가 재배되는 이제 제주도가 상당히 주산지 중 하나다.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. 여기에서 생산되는 월동무들은 이제 상당량이 이제 수출이 되게 됩니다. 다시 말해서 굉장히 장기간, 그 저온에서 장기간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최대한 이제 변질이 덜 되어야 됩니다. 이렇게 이제 최대한 무가 단단하고 변질이 덜 되는 것들이 상품성이 좋은 어떤 무이다. 이런 이제 특성이 있는 것을 한번 감안을 하고 오늘의 설명을 한번 들어주시면 보다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. 월동을 하는 작물들이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. 이제 이모작에 주로 이용되는 작물들로 이해를 하시면 훨씬 쉬울 것 같고요. 이제 이모작 하면은 마늘, 뭐 양파, 밀, 보리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모작 작물로 한반도에서 많이 이용되죠. 벼와 완전히 반대되는 작기를 가진 작물이다. 그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. 그러면 이 이모작이라는 것들은 한 10월 달쯤에 이제 들어가서 그 이듬해 벼가 모내기 되기 전까지 재배를 하는 작물이다.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월동무를 그 한 3개월 정도 장기간 보관한 이후의 모습입니다. 요게 이제 그 좀 상태가 양호한 무, 그리고 요 부분이 좀 변질이 발생을 한 무,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박스 안에 그 일라이트 비닐을 사용을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. 그 식물들이 좀 숨을 쉴 수 있게 특수 제조된 동호그룹 회사의 탑프레시에서 제조한 비닐 제품을 이제 안쪽에 포장을 해가지고 요 저온 저장고 안에서 1도씨에서 이제 보관을 하게 됩니다. 해외로에 한 3개월, 2개월, 3개월, 4개월씩으로 그 보관되면서 수출을 나가게 됩니다. 그럴 경우에 이제 이렇게 변질이 좀 덜 일어난 이런 모습들을 갖추어야 좀 더 우수한 월동무이다. 이제 상품성이 있는 월동무이다.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물론 크기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. 경도라든가 맛이라든가. 하지만 그 수출 동안 버텨야 된다는 어떤 특수한 목적이 한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이런 월동무에서는 어떤 변질 안정성이라는 이런 관점이 하나가 더 추가된다.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농가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봤을 때 이 월동무를 수출할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합니다. 먼저 당연히 좀 생육적으로 잘 커야 됩니다. 품질이 좋은 무가 이제 값을 잘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좀 당연한 거죠. 경도가 좀 단단하고 맛도 괜찮고 크기도 좀 적당히 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사실 훨씬 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수출하는 과정에서 변질이 최대한 억제가 좀 되어야 됩니다. 변질이라 하면 검은색 이제 좀 줄무늬가 찍찍 그인다든가 곰팡이가 막 이제 이렇게 쓸어가지고 무가 썩어버린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최대한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. 훨씬 더 좀 어려운 부분이죠. 그래서 월동무로 운을 뗐지만은 이 월동무뿐만 아니라 이제 비료적인 관점에서 겨울을 나는 이 월동을 하는 작물들이 어떻게 비료를 주는 것이 좋은가, 얘네들이 비료를 어떻게 흡수를 하고 겨울철에 토양 중에서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까지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. 이때 쓰이는 비료들은 어떻게 공급이 되는 게 좋을까 하는 고민을 사실 많이들 하실 것이고요. 또 이것저것 써보시면서 내 밭에 뭐가 가장 좋은지 나름대로 골라서 아마 많이들 쓰고 계실 겁니다. 우리 좀 모든 농민분들이 그렇듯이 일은 좀 최대한 덜 하면서 비료 성분은 최대한 좀 끌어내가지고 효율을 보고 싶다. 좀 효율적으로 양분을 쓰고 싶다. 그러시다면은 하나의 결론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. 저희가 많이 하는 이제 완효성 비료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저희 조비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 제품들을 취급을 하고 있고 요 월동 작행에 어떤 게 적합하냐는 이제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죠. 저희 이제 좀 수도용 같은 경우에는 뭐 이편한 S, 뭐 단한번, 빅센, 단 한 번 24, 올코팅 이런 제품들이 있고
원예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땅조화라든가 도전 완효성, 단 한 번 오케이 이런 제품들이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 비료들의 완효성 기간을 나열을 하면은 요 표 요렇게 됩니다. 이 표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. 여기서 어떤 비료가 월동부에 가장 그래도 적합할 것이냐, 요 질문에 먼저 답을 하나 드리자면, 개인적으로 어떤 실험 결과라든가 농가의 어떤 경험들을 취합을 해봤을 때 여름 작기 기준으로 한 70일에서 80일 정도 효과가 유지되는 비료, 조비 비료로 따지면 땅조화가 그 기준이 되지 않겠나,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제 각각의 비료 처리구의와 이제 월동물 생육 사진입니다. 이게 이제 이쪽 줄이 땅조화, 이쪽 줄이 이제 대조 비료를 처리를 한 것들이고요.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. 이렇게 이제 갈변이라든가 곰팡이가 번진 것들이 보이고요. 이렇게 이제 멍 들어가지고 물러지는 현상들, 네,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대조구고, 여기가 이제 땅조화 처리구, 요거는 이제 땅조화랑 케이마가 칼슘을 처리한 것들. 땅조화도 보시면 장기간으로 보관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흑점이 생긴다든가 이렇게 좀 줄무늬가 끄인다든가 생길 수밖에는 없더라고요.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. 다만 이제 그 정도를 조금은 완화시켜 줄 수 있다. 네,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